12월 2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경마 주간인 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좀 다르게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로 자체가 안쪽이 무겁다. 그렇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로 자체가 어제까지만 해도 20%의 불량주로였는데 지금 17%의 포화주로의 상태입니다. 주로가 약간 말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쪽이 제가 봐서는 여전히 무거울 거로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안쪽으로 지금 배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쪽에 소금기가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로 자체가 얼어버리면 약간의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가벼운 주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요. 토요일경마는 의외로 깐깐한 경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중력이 뛰어난 기수들이 타고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하겠지만은 그래도 마필의 컨디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도 역시 강한 주기를 시행하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최근 모레도 적응했고 그 전에 기수들이 약간 의지가 약간 부족했었던 마필들, 그런 마필들 중에 기수가 교체된 마필들, 요런 마필들의 공략이 좀 필요합니다. 맨바닥에서 기수가 추입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정권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따라가는 전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200m 경주 변속이 되겠습니다. 4번마 학산쌤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만 배제하면은 무조건 뗄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지난번에 초반에 뭐 강하게 추진했지만 중속이 그렇게 모래를 맞으니까 거의 뭐 못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38kg, 지난번 체중 12kg가 빠졌거든요. 여기서 좀 더 체중을 좀 증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9번마 스터닝 돌핀, 루이스 기수가 기승합니다. 학산쌤이 돌핀. 자, 이 두 마필. 국내산 4등급의 슈퍼 여왕의 전 형제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중속에서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안 맞고 레이스를 전개했거든요. 스타트 능력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충막감은 11번마 퀸즈 플라잉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기수.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 변성기입니다.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이번에 3두 병합까지 하면서 근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행검사 때 14초 1의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데뷔전에 14초 0이에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주행검사 14초 0인데 데뷔전에 14초 1. 주행검사 때보다 스타트가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돼요. 수요일날 발주 연습도 했고 병합 쪽을 하면서 근성을 끌어올렸고 김영근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안마인 경주 편성이라서 더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퀸즈 플라잉, 이 마필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병 마필 한 마리 더 가져가겠습니다. 5번마 MJ 빅토리가 되겠습니다. 신의 마필이지만 김효정 기수가 이 마필을 이번에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스타트와 중속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힘도 많이 보여주었고요. 또 모래도 맞아봤습니다.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이 5번의 MJ 빅토리의 장점입니다. 힘이 있는 마필들 중에 모래를 안 맞으면 계속 처지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근데 MJ 빅토리는 모래를 맞았는데 마필 자체가 반응하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완전히 대처까지 다 하고 난 만큼 5번마 MJ 빅토리, 이 마필을 복병권의 마필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정적인 마필이 나와 있죠. 9번마 운주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주구사. 요즘 뭐 김동철 주구사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 강풍마가 뛰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9번마 운주 클리어.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하고 들어가겠고요. 자, 일단 안쪽에 2번마 블레이징 엔진 중속이 있는 마필이고 약간의 여유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연습 주행 때 모습을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CC용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세력으로 판단되고요. 수요일 일단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홍콩인 마주가 사가지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근데 말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국내에서 6등급 선글라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안정적인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 주행까지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방에서의 의지, 자신감, 또 그리고 마방에서의 집중력을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 블레이징 엔진을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4번 마필 트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국내에서 2등급 위너 클리어 전형제 마필인데 조교의 강도를 그렇게 막 싹 올리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조교의 강도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김용건 기사가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을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6번마 라운더 플라마가 있는데 얘는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 맞고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6번보다는 2번과 4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1번마 한마디 말도가 되겠습니다. 요즘 거의 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이 단점이 뭐냐? 펜스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00m로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펜스 전개를 하더라도 약간 버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에 초반부터 약간 또 밀고 가야 돼요. 1번마 한마디 말도가 단독 선행 마필은 아닙니다. 5번마 내길의 에이스가 선행이에요. 얘가 선행이에요. 선행 가요. 그러면 한마디 말도는 선이 외곽에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코노에서 초반부터 아예 선행을 가져가지고 펜스 전개를 하면 괜찮겠지만 5번마 내길에이스가 선행을 가고 한마디 말도가 선이 외곽에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사코노 돌면서 안으로 기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한마디 말도는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5번마 내길에이스도 이번에 뭐 최봉주 조교사하고 최범명 기수하고 번갈아 가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1300m, 1400m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마지막에 200m를 남겨놓고 무너졌어요. 근데 얘도 역시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도 펜스 전개, 5번마 내길에이스도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인기 말이라는 거죠. 둘 다 한 마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약간의 경합까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두 마리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는 마필은 10번마 새로운 가이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인 거 보여요. 지난번에도 약간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거든요.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 전개했는데 중속도 일단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2주 만에 좀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만큼만 지난번에 뭐 주로 빠르게 이렇게 엄청나게 가벼운 줄이었지만 그 정도까지만 뛰주면 여기서는 우승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하고 5번하고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 그렇다면 10번마 새로운 가이는 3선 외곽에서 모빙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자, 복병마 한 마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아가판서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kg 감량이 찝니다. 조성환 기수. 자, 이 마필 지금 레이팅 점수가 35점으로 지난번에 경주력에서 외곽 사행하면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강등된 마필이었죠. 뭐 국내선 4등급 호랑은 4등급 경주에서 뭐 착승골도 진입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야, 근데 지난번에 강등되면서 4차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주행검사 12월 4일 날, 5월 4일 날 지금 34주의 공백에 서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주행검사 때 보면은 이탈도 양호하고 마지막에 약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의외로 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였으면 편성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성환 기수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발주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12월 4일날 지금 주행검사를 하고 약간의 공백을 두고 출전하고 있는데
마리 컨디션은 더 살아났다 판단됩니다. 6번 마 아가판서스 이 마필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 마 온도풀 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이용호 기수 계산하는데 선이 외곽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지금 1400m, 1800m, 1700m 계속적으로 장거리 경주에도 출전했었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거리가 1200m로 내려왔습니다. 7번은 온도풀 세치도 430km대 약간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한 배를 4코너까지 상당히 잘해야 돼요.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봐야 되기 때문에 7번은 온도풀 세치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의외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쉽게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보고 이번 경주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라우니 클립스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최범현 기수 믿을 수 있나요? 최범현 기수 어떻게 믿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진짜 1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뭐 최적의 전개를 해서 출전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13초 7, 14초 3, 그 다음에 엄청 빠른 주로에서 안쪽에 13초 4예요. 근데 이번 경주는 5번 게이트입니다. 빠르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민을 일단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1번마 두손 으뜸 정호주 조교사님이 정호주 기수를 또다시 오랜만에 기등을 시킵니다. 임다빈 기수도 없고 51km짜리를 탈 수 있는 기수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10번마 나올 패스하고 1번하고 10번하고 같이 뛰었죠. 둘 다 컨디션은 뭐 1번마 두손호 때문에 좀 더 나아요. 근데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철이 되면서 승급전에 마저 했던 인기 마필들이 거의 다 부러집니다.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번 두손업등도 마찬가지고 10번 나올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다. 뭐 정정희 기수가 10번만 나올 페이스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뭐 선두권에 붙어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10번만 나올 페이스는 안쪽은 이제 펜스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1번만 두손업등은 외곽으로 좀 더 뺐고요. 근데 두 마필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국내선 4등급 경주에서 완전히 전적을 다뤘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타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딱 적정 거리에 나왔다고 판단돼요. 지금까지의 거리가 안 맞아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주 거리는 이 1200m예요. 1200m에 쓰지 않았을 때는 매번 기복이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의 사이즈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적정 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마이트 비트 이동화 기수가 문세영 기수가 없는 서홍수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거의 인기 마필들을 다 탑니다. 지난번에 강추진해가지고 3마리 밖으로 진짜 자리 선정을 전혀 못하면서 맛있게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리 선정만 잘했으면은 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모리를 맞지 않았어요. 모리를 맞지 않고 그 3마리 밖으로 동계 주유를 했는지 아니면 이 마필이 자리 선정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래를 맞았을 때 못 올라왔을지 이게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마필을 보면 제가 봐서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될 거 보여요. 근데 여기 지금 2번마 챔피언삭스, 7번마 마스터 플랜 이 두 마필이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마필입니다. 뭐 4번마 마이트 비트도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번에 상대들이 강했던 부분 근데 모래를 안 맞고 뛰었었던 게 더 유리했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9번마 이안 퍼펙트가 되겠습니다. 이안 퍼펙트는 거의 뭐 추입형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산 1등급 천지여걸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4번하게 3선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힘도 많이 찼고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직전 경주 확실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2번, 7번, 4번, 6번 이런 마필들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조교육 강도도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올렸고요. 최범현 기수는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아예 늦발을 위해 괜찮습니다. 마필 자체가 의외로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지난번에 확실히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바닥권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마필이에요. 제가 봐서는 늦어도 4번째, 5번째까지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9번마 이안 퍼펙트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약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뭐냐? 11번마 럭키조이가 되겠습니다. 이 짱콩 예상 1등급 짱콩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7번마 마스터플랜, 11번마 럭키조이 이 마필 두 마필이 뛰었는데 최근 이 조한벨 기수가 계속적으로 탔습니다. 근데 약간의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이스 기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뭐 힘을 약간 비축하는 모습? 딱 비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외로 분명 계속적으로 모래도 맞아봤고 계속적으로 제가 째려보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조한벨 기수가 계속적으로 의지가 약간씩 부족했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의지가 강한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11번마 럭키조이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2번마 퀸텀K.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 입장.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요. 자, 여기 뭐 빠른 마필들 1번마 11번 구루퍼, 2번마 퀸텀K, 4번마 영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2번마 퀸텀K는 13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 얘는 무리한 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꼭 참고 있다가 4코너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퀸텀K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약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꾸준하게 뛰다가 라스트에 이렇게 한 발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권중석 기수가 분명히 복귀를 잘 했고 왔다고 판단돼요. 6번마 거산대로 영필도 인기바로 팔립니다. 이 마필도 고민이 좀 필요하죠. 저때 모습을 보면은 좋은 모습인데 주행검사 때 모습은 상당히 좋았는데 마무리 조교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여기 복병 마필은 4번마 영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지금 이 마필이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혁 기수가 지금 최근 2번의 경주에 탔는데 이때 모습을 보면 말의 컨디션이 60%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인기 1위, 인기 5위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데뷔전에서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국내산 4등급 마필들하고 영파이터가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 뭐라 그럴까 쭉쭉 뻗는 모습? 이런 게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 마필 영파이터를 조교하는 기수가 누구냐면 부산의 장세현 조교사의 동생 장세현이가 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조 최용주 조교사 와방에 좋은 마필들, 능력 있는 마필들을 거의 장세현 관리사가 조교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 4번 영파이터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맘만 먹으면 기본적인 13.8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기본적인 스타트에 선의 외곽까지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여차하면 4번 영파이터가 선행까지도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4번 영파이터 이 마필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2번 막 퀸텀K, 4번 영파이터 이 두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의 10번마 블루선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조격보다는 실전에 젖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3코너부터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되고요. 3번마 러브 스칼렛, 얘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고민이 필요합니다. 관절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뛰고 나서부터 약간 관절염이 발생해서 그런지 이틀의 관절염 치료가 있습니다. 7월 29일 날요. 7월 29일 날 지금 관절염을 갖고 나서부터 최근 2번의 경우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리 쪽에 관절염, 무릎 쪽이죠. 무릎. 이쪽에 보면 팩을 해가지고, 진흙팩을 해가지고 열기를 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안 통했어요. 조교의 강도가 지난번보다 확실히 뚝 떨어졌고 구보 위주로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관절염이나 구절염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2연타, 3연타 때리는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2연타 때리는 것도 진짜 조교의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때렸다고 판단돼요. 이번에는 이 관절염이 약간의 올라와서 그런지 제가 봐서는 러브 스칼렛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부염까지 발생을 했어요. 요즘 이 피부염이 서울의 마필들한테 좀 약간의 전염병식으로 많이 걸립니다. 피부병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 피부병이 걸리게 나면 말들이 또 잠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3번마 러브 스칼렛 이 마필도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자,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파워 질주가 되겠습니다. 송재철이가 탑니다. 감안했습니다. 그냥 이 마필은 파워 질주는 송재철이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송재철이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일 수 있겠지만 송재철이가 타도 제가 봐서는 8번마 파워 질주는 여기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말이 살아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4번을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위전에서 6등급에 1300m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국내 6등급 경주에서 1400m에 있어가지고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파워 질주는 장거리 경주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두 번의 경우 국내에서 5등급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디션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국내에서 6등급 키아오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그냥 꾹 잡고 있는 모습, 길게 잘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봐서 8번마 파워 질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11번마 스티플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안쪽에 2번마 따뜻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힘들고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11번마 스티플도 얘도 일단 유승환 기수가 워낙에 강하게 선행으로 가는 기수는 아니잖아요. 2번마 따뜻한 위로를 보내놓고 선이 외곽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11번마 스티플도 여기서는 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도 인기마가 있지만은 인기마 안에서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흥행돌풍이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근데 이 마필 마찬가지로 부담력이 3kg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 마필이 구절염이 이번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3번의 경주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쪽에 2번마 엑설런트 마타가 있기 때문에 이용호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5번마 패션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준 기수, 이신우 조교사, 믿을 수 없는 마방입니다.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경남도지사회 대상경주, 경남도지사회 대상경주 나가가지고 발주대 뒤에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출발샷에 불량기로 받았고요. 브리더스컵 마찬가지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입을 했지만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최근 두 번의 경주 대상 경주에 출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들 그렇게 뭐 센 마필이 아닙니다. 6번 킹마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골막 2세 마필인데 골막 경험이 발생했어요. 워낙에 강한 주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말체체가 골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돼요. 인기마 3도 3번 흥행 돌풍, 5번 패션스타, 6번 킹마스터 이 마필이 아닌 다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분석을 했고요. 충분하게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 혼합 4등급 경주에 완전히 뭐 기복마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1번마 로봇 드래곤이 팔리는데 얘는 선두권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아까 뭐 지난번에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저도 지난번에 좀 세게 봤거든요. 조교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말 자체가 빠른 흐름에서는 대처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철 조교사가 그걸 알고 이 마필은 이제 빅토르 기수한테 좀 맡기는 모습입니다. 중간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데 제가 뭐 김용문 기수가 뭐 제대로 탄 건 아닙니다. 진 이겨서 외곽에서 이제 무빙으로 왔는데 그게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경주 뭐 선행, 선입, 외곽까지 붙을 수 있는 마필 7번마 K-파워풀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마이야 기수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쪽에 2번마 스마일데이를 선행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지난번에 57.5의 부담량 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선행, 선입, 외곽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7번마 K-파워풀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으로는 약간의 공백이 있죠. 2번마 스마일데이, 11번 로봇기 드래곤은 고민. 6번마 자체 발간도 관골류가 약간의 발생했거든요.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진짜 진 이겨서 갔는데 자체 발간은 지난번에 체중이 약간 증가하면서도 의외로 잘 뛰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좀 많이 좀 무너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능력 마필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한번 현장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마지막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데 큰 걸 노리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축막감을 잡고 압축을 내야 되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걸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에요. 11번마 퍼니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능력 장초일 기수가 잘 알고 타고 있고 장초일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우승한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모래를 적응하는 모습이었고요. 9번마 테아라수와 조재로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발걸음을 꾸준하게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제가 봐서는 취입 타이밍은 조금 늦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좀 보시면 보면 1200m가 적정거리로 보여요. 근데 이번 경주가 1400m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뭐 1800m의 경험도 있지만 서인석 조교사가 워낙 1200m에 계속적으로 밀어서 써봤기 때문에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4번만 남산벨트는 김태훈 기수가 기승합니다. 김태훈 기수가 진짜 최근 뭐 말들을 뭐 또이또이하게 채는데 이 마필도 약간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6번만 마이티션도 마찬가지지만 결정력이 떨어지죠. 뭔가가 변화로 올 수 있다고 판단됐는데 9월 13일까지만 해도 와 엄청나게 차분하게 전개하니까 엄청 뛰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맥없이 무너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 마필들 중에 한 마리는 삭제하고 또 다른 복병만 한번 노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이거 제대로 압축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강나루. 지난번에 중속에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중속에서 그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4번마 그레이스톰, 5번마 오마퍼이, 6번마 태평 히어로 이런 마필들이 약간 앞선에서 싸우는 건 거죠. 근데 여기 뭐 3번마 아르고 리치까지도 여기서 선두권에 가담해버리면 3번, 4번, 5번, 6번이 뭐 선행식으로 전개해야 돼요. 3번마 뭐 아르고 리치는 뭐 따라가는 전개도 일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뭐 선행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선행 가는 모습에서 입상했기 때문에 루이스 기수가 굳이 여기서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4번마 그레이스톰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죠. 4번하고 8번하고 지금 우창구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을 같이 끌어 출전하고 있는데 4번마 그레이스톰이 약간의 작전적인 측면에 쏘지 않을까 생각되고 5번마 우마퍼이도 지난번에 패출혈을 발생했는데 우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태평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2000m까지는 말이 약간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선두권에 몬타쳇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 따라 붙었는데 이 몬타쳇이 지난번 2등급 경주에도 우승을 했어요. 태평 히어로가 그 옆에 따라가는데 2000m 지점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1930m까지는 버텼어요. 1930m까지는 버티고 마지막 70m를 남겨놓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1800m 경주 편성이에요. 4번하고 뭐 2번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도 마이야 기수가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최근 뭐 부담력이 약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속에서 6번마 태평히어로가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6번마 태평히어로가 여기서는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후차권으로는 5번마 오마퍼이, 3번마 아르고리치, 여기 강나루까지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박수홍 사무실에 딱 처박혀서 열심히 분석을 했고 조교도 열심히 먹고 복귀 내용도 확실히 체크했던 만큼 토요일경마 완벽하게 승리를 맛보들어 드리면서 일요일경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엄청 춥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